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들은 깊은 의미를 담은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생과 노년에 대한 가치 있는 성찰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끼어들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와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금이 가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녀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물려주거나 모든 재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노인의 비율이 2008년 32%에서 2020년에는 12%로 급감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년의 마지막 순간을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노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6가지 중요한 조력자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조언들은 다른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귀중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찾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할 날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아닌 자녀가 직접 자신을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따뜻하고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돌봄의 동기가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물질적인 이익 때문일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상속 문제로 인해 자녀들 사이에서 소송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을 돌보게 하고 나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전문적인 간병인을 고용하여 세심하고 헌신적인 돌봄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의 차이가 있더라도 저축의 일부를 사용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을 강요하거나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마세요. 스스로 독립적이고 편안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잃은 경우에도 새로운 관계를 찾고 함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훨씬 더 개방적이 되었으며 나이 든 사람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편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 중에는 부모가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을 축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가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여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재혼의 기회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행복해지기를 갈망하지만 결국 가족의 압력과 간섭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평생 외로움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혼자 사는 법을 배우세요. 80세 이전에는 배우자와 떨어져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관계를 신선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부가 왜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한 명이 건강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독립적인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 따로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취미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거나 미술 전시회를 관람하고 콘서트를 즐기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의 취미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논쟁하거나 양보하는 대신 각자 관심사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개별적으로 여행을 즐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여가 활동도 취향에 따라 따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박진감 넘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아내는 감성적인 로맨스 영화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함께 억지로 영화를 보는 대신 각자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난 뒤 감상을 나누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 과정은 대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고 매번의 만남을 더욱 새롭고 흥미롭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생활 방식이 주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취향이나 습관에 얽매이지 않으면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조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60세가 되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책임에서 어느 정도 해방됩니다. 이 시기는 자유를 만끽하며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때입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면 70대나 80대가 되어 건강이 점차 약해질 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항상 24시간 함께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거리감이 오히려 오랜 유대감을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동안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유산을 두고 다투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돈은 가족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었고, 많은 부모들은 이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자녀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거나 웅장한 묘지를 세워 자손들이 오래도록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일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들이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거나 심지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흔합니다. 부모의 선의와 사랑이 오히려 자녀 사이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돈을 쓰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여행, 취미 활동 등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이러한 투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는 자녀들에게도 자립심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위해 돈을 아끼지 말고
삶을 즐기세요. 재산을 남기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묘지 건설조차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지난 후에도 자손들이 존재하여 묘지를 방문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묘지는 쉽게 버려지고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재산을 남기거나 화려한 묘지를 세우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할까요? 죽은 후의 일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건강할 때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돌보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60대라면 자녀들은 20대 또는 30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은 현재 경력과 인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시기이므로 부모의 재산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주제는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하여 행복을 누릴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너무 지나치게 아껴서 결국 남긴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다투는 데 쓰이게 두지 마세요. 자신의 건강, 취미, 개인적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돈을 계속 저축하는 한 가지 이유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역시 상속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부모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많은 노인들을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일은 이혼이나 재혼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녀들의 반대가 두려워 망설이게 됩니다. 이러한 간섭 뒤에는 사랑과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 상속에 대한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올바른 상황일까요? 재산 상속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자율성을 잃고 자녀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유한 사람들이 겪는 안타까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동안 돈을 활용하여 원하는 일을 하고 삶을 즐기는 데 집중하세요. 네 번째,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발견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욕구는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 스포츠, 등산, 골프, 낚시와 같은 신체 활동이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클래식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즐거운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건강, 활력 및 삶의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 근육 손실, 무기력, 기억력 감퇴 및 사고 능력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방지하려면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취미를 통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성의 경우 요가,
댄스, 그림 그리기, 도예, 자수 등 창의적이고 정적인 취미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 동시에 성취감을 제공하여 심리적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여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뇌의 활동이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취미를 찾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하고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열정적인 취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주 즐긴다면 신체는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과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꽃꽂이, 그림 그리기, 서예와 같은 예술적이고 부드러운 활동들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드라마, 로맨스 소설,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일상에 영감을 불어넣고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로맨틱한 영화를 즐기며 다양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배우나 가수를 좋아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유명 가수나 배우의 팬이 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콘서트에 참석하거나 영화 관람, 팬클럽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분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갱년기 증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으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커뮤니티 소속감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각자는 서로 다른 취미와 열정,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공유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느린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조용히 독서만 하며 인생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오히려 활발한 활동과 열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관점을 조율하며 활동을 지원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삶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는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결혼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결혼 생활에서의 규칙을 설정하세요. 60세 이상에서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반독립적 동반자 결혼 모델은 이상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은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상호 존중을 통해 관계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이상적인 거리감은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자 식료품을 구매하고 필요에 따라 따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둘째, 개인 의류 세탁 및 소지품 관리는 각자가 직접 맡습니다. 셋째, 짧은 외출의 경우 미리 알리지 않아도 괜찮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넷째, 장기 여행이나 밤을 외부에서 보내야 할 경우 비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일정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묻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규칙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각 커플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이 규정을 두고 합의에 도달하고 강요받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각자의 공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때때로 심리적인 거리 조절에도 기여하여 긴장을 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이전에는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나 사과의 말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적절한 거리는 결혼 생활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때로는 작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조화롭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임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이것이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생 동안 자녀를 돌보고 지원해야 하거나 자녀를 위한 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도 나이가 들어 자녀에게 의지의 돌봄을 받거나 부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갈등을 피하거나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만약 감정적, 경제적으로 자녀와 분리되지 못하면 쉽게 의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압박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이 관계는 곧 긴장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자녀와의 독립을 배워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세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자신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세요. 심지어 자녀가 실직, 불안정한 생활, 또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자녀가 사회복지 서비스나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왔고 그 돈으로 사회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따라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연민과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직접적으로 모든 책임을 떠맡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면 자녀 또한 자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가 노후에 약해지면서 자녀가 과중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불행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에 집중할 때입니다. 60세 이후의 시기에는 부부간의 조화가 젊은 시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대에 결혼을 할 때는 집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경력을 쌓는 등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성격이나 취미의 유사성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취향의 조화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거나 공감대를 찾기 어렵다면 관계를 끝내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이는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배우자를 찾거나 재혼을 고려하는 것도 충분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에서는 성격, 생활 방식, 취향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음의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 남은 생을 함께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돌봐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긴 수명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결혼과 가족 관계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켜 삶의 길이에 맞추어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통적인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나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이기보다는 이제는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감정적인 유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나이에 상관없이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은 아름답고 의미가 깊지만 현실에서는 드물게 실현됩니다. 모든 부부가 손을 잡고 생애 끝까지 함께하거나 같은 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는 성격 차이나 견해 차이를 조율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지로 불행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남은 인생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행복은 충분히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제 생각을 담은 짧은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고 혼자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 말이 매우 외롭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말이 자연의 법칙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을 떠올려 보세요. 잎은 홀로 피어나고 홀로 떨어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새의 노랫소리를 듣고 햇빛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그 누구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삶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제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짧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전하는 생각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공유한 영상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기쁨과 평온함을 위해 보내세요. 항상 함께해 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